다음에 알아볼 것은 카메라와 렌더링입니다. 여러분 이제 블렌더를 이제 하게 됐으면 여러 가지 모델을 하거나 뭐 하면 이제 작품을 만들게 되면 결국은 그거를 이제 렌더링을 걸어서 여러분 작품으로 만들어야겠죠. 그 렌더링이라는 건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인화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애니메이션은 그 이미지를 여러 개를 뽑으면은 그게 이제 애니메이션인 거죠. 그래가지고 아주 간단해요. F12를 누르게 되면 렌더링을 이렇게 하게 되면 렌더 이미지 되는데 카메라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카메라가 없으면 렌더링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카메라가 없으면 카메라를 못 찍는 거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이제 찍는 건데 F12로 하면 이런 식으로 찍히죠. 좀 뭔가 희끄무리하게 보이지만 이건 나중에 조절을 하고 자 이렇게 되었고 여러분이 원하는 좀 방향으로 뭐 카메라를 좀 조절하고 싶다 그러면은 컨트롤 알트 0번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제 카메라가 땡겨오죠. 카메라 선택하고 카메라 모드를 보려면 이제 이 숫자 넘패드 0번을 누르면 이렇게 언제든지 자, 선택을 안 했다 하더라도 컨트롤 제를 누르면 가장 있는 그런 카메라를 이제 이렇게 가집니다. 가지고 화면이 이렇게 틀이 잡히죠. 가지고 이 안쪽에 어두운 영역이 있고 밝은 영역이 있잖아요. 밝은 영역이 이제 여기 찍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요거를 이제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 저 오른쪽에 보시면 프로퍼티에 포맷이 되어 있죠. 레졸루션 X축, Y축 그래 돼 있습니다. 가지고 요게 카메라의 해상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카메라를 바꿀 수 있어요. 일반 1024, 1024, 이거 이제 비율이에요. 1024인데 만약 50%라면 이 절반의 그 해상도로 이제 렌더링이 돼요. 가지고 이 비율이 이제 1대1인 거죠. 이제 1대1 카메라로 저는 이제 찍다 보시면 돼요. 가지고 F11을 누르면 1대1 카메라로 이렇게 찍히겠죠. 그죠? 가지고 좀 작게 볼게요. 50% 정도로. 네, 자, 이런 게 찍히겠죠. 그죠? 당연히 해상도가 낮으면은 더 빨리 찍히겠죠. 해상도가 높으면 당연히 렌더링을 해야 되는 계산이 더 많기 때문에 이게 다 픽셀 개수잖아요. 점이 1024 곱하기 1024. 그러니까 엄청난 숫자겠죠. 근데 이제 반개면은 4분의 1로 줄어드는 거니까 더 빨리 이렇게 렌더링 할 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카메라를 이렇게 하고 지금 보면 이제 카메라 내가 원하는 걸로 이렇게 아까 컨트롤 제로 이렇게 되는데 내가 직접 좀 더 이렇게 내가 카메라를 어깨에 두고 좀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좀 그렇게 좀 식으로 좀 움직일 수 없나라고 싶으면은 여러분 이제 N을 눌러서 여기 보면 뷰가 돼 있죠. 뷰에 보시면은 카메라가 지금 카메라 이제 카메라 퍼스펙티브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카메라의 뷰에 보면 뷰 락이라 됐어요. 뷰 락에 쭉 보시면은 보면은 락이 돼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카메라 투 뷰로 됐어요. 카메라를 보는 뷰에다가 고정을 시키겠다 이런 거예요. 지금 고정을 안 시킨 상태에서는 바로 휠을 누르면 이런 식으로 벗어나 버리죠. 그죠? 시프트를 누르고 해도 카메라는 여전히 요걸 고정돼 있어. 요거를 락을 거시고 이를 움직이면 어떻게 돼요? 카메라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보는 그 뷰포트 요거 회전이랑 축소 확대랑 그런 거랑 같이 연동이 돼서 이렇게 돼요. 가지고 F11 누르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어요. 내가 카메라를 들고 움직인다는 거. 이제 해제하려면 제로로 이렇게. 이게 마음에 안 든다면은 다시 요거를 력을 해제를 이제 끄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카메라를 조정을 이제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블렌더에서 렌더 엔진에 대해서 좀 소개를 이렇게 드릴게요. 블렌더에는 이제 블렌더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프로그램에서도 렌더링 하는 그런 엔진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렌더러라고 하는데 일종의 카메라의 어떤 종류 같은 거죠. 어떤 거는 이런 식으로 룩이 나오고 어떤 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도록 사진을 찍는 이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가지고 그 렌더 엔진들이 상당히 다른데 블렌더에는 이제 두 가지의 가장 큰 아주 각기 다른 렌더 엔진이 있어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패스 트레이싱이라는 그런 사이클, 패스 트레이싱 기반의 사이클이 있고 하나는 게임 엔진 같은 그 EB라는 엔진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지? 패스 트레이싱이 요즘 레이 트레이싱이라는 것도 있던데 그것도 뭐냐라고 되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갖고 쉽게 말하면 게임용과 같은 엔진과 그다음에 포토 리얼리스틱과 사진과 같이 표현할 수 있는 요즘 컴퓨터 그래픽에서 다 쓰이는 그런 빛을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게 이제 패스 트레이싱 방식이에요. 레이 트레이싱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처음에는 이제 블렌더는 여러분 씬에 보면 렌더 엔진 EB라고 돼요. EB가 있고 여러분 렌더 엔진에 워크벤치가 있고 워크벤치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는 그냥 뷰 포트예요. 그리고 사이클스 돼 있습니다. 그래서 EB로 먼저 이렇게 볼까요? EB랑 사이클 했을 때 렌더링의 어떤 옵션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히 다른데 그죠? EB로 보면 여기 오른쪽 위에 보면은 뷰포트 여러분 이제 전에 설명했던 솔리드 모드가 있고 메테리얼 퓨리브 모드가 있고 그 메테리얼 퓨리브 모드가
일종의 게임 엔진과 같이 그렇게 미리 볼 수 있도록 이제 간편하고 빠르게 표현하는 그 상황인데, 그 렌더드가 이제 실제로 이제 이 렌더 Z 눌렀을 때 렌더드가 이제 실제 이제 EV 엔진을 구현하는 거죠. 이거는 빛이랑 뭐 어떤 배경이랑 뭐 그림자나 이런 것들이 곧바로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메테리얼 프리뷰는 그냥 재질이나 재질만 볼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렌더드가 되면 이제 실제로 뭐 다른 종합적인 렌더가 되는 거. 근데 이제 잘 보면은 지금 배경이 어떤 실내 지금 어디 스튜디오죠. 조명이 있는 거죠. 이제 조명이 있는 거고, 자 이렇게 돼 있지만은 뭐 이렇게 봤을 때 뭐 크게 뭐 별로 뭐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보세요. 그럼 이제 빛이 저쪽에 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어두워지지만 뭐 그림자는 어디 가고, 그죠? 그림자는 어디 가고 뭔가 좀 아직은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죠. 그래가지고 이 EB 엔진이라는 것을 이런 게임 엔진에서 쓰는 것 같이 컴퓨터 사양이 그렇게 아직은 현실을 표현하기 높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트릭을 써요. 그림자도 따로 처리하고 뭐 빛도 따로 처리하고 빛의 난반사나 이런 것들도 되게 많이 트릭을 써갖고 많이 깎아갖고 쉽게 사양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야 여러분 컴퓨터 돌아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런 종류 이렇게 언리얼 엔진이나 뭐 유니티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기반이라 보시면 돼요. EB도 마찬가지고. 이제 사이클 엔진은 뭐 패스트 트래싱이니까 실제로 빛에 있는 그런 입자들의 그런 것들을 전부 시뮬레이션해서, 그래서 EB와 다른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제가 사이클로 지금 바꿨어요. 사이클 보면 여러분 디바이스 돼 있죠? 그 GPU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아까 EB랑 다르죠? 없던 그림자도 생기고 뭔가 룩이 달라요. 그리고 좀 더 뭔가 정확하게 구현된 듯한 느낌이죠. 그죠? 아까 EB로 다시 바꿔볼게요. 뭔가 좀 메가리가 좀 빠진 것 같고 뭔가 좀 덜 된 느낌 같지 않나요? 그죠? 보면 지금 HDR이라고 화면에 지금 조명과 조명 정보가 있는 일종의 바깥에 있는 어떤 이미지예요. 근데 이제 안에는 조명 정보 같은 게 들어있어서 이렇게 이런 것도 사실적인 표현할 때 쓰는 건데 이것도 나중에 또 알려드릴게요. 자 보면은 제가 요 이미지를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빛이 오는 방향이 있고 그림자가 생길 방향이 이런 식으로 생기죠. 근데 뭔가 조금 이상해요. 그림자도 안 생기고 EB에서는. 근데 이거를 이제 사이클로 바꾸게 되면 아주 어마어마한 표현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이미지도 바꾸고 하면은 뭔가 노이즈가 끼죠. 아까는 뭔가 빨리빨리 업데이트가 된 느낌인데 지금 렌더링이 약간 버벅이죠. 그죠? 가지고 패스 트레이싱은 빛 입자 하나하나를 전부 계산하고 난반사 이런 것들을 계산하기 때문에 매우 이제 고사양이에요. 그죠? 이걸 리얼타임으로 돌리기에는, 그러니까 리얼타임을 하면 초당 30프레임, 초당 60프레임 많이 들어갔죠? 게임 돌릴 때 프레임 60프레임 방어를 해야 된다 이런 것처럼. 자, 그런 게 안 돼요. 이런 퀄리티로는 이제 이런 속도로는 이제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패스트 트레이싱은 매우 정확하고 고품질을 뽑지만은 매우 사양이 높고 처리하는 게 EB에 비해서는 매우 높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뭐 다른 컴퓨터 사양을 많이 동원해서 이미지 프레임을 이제 많이 뽑긴 하지만, 그러니까 EB는 리얼타임이니까 초당 프레임이 30프레임, 60프레임씩 아주 부드럽게 나오지만 이런 패스트 트레이싱 방식은 이미지 한 단 뽑는데 뭐 몇 초에서 몇십 초, 뭐 진짜 심한 거는 컴퓨터 그래픽 영화로 만든 것들은 이미지 한 장 뽑는데 몇 시간씩 걸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빛을 시뮬레이션 하기 때문에. 빛만 시뮬레이션 하겠습니까? 빛과 상호작용하는 재질들, 뭐 금속, 비금속, 뭐 사람 피부, 물, 뭐 최근에 나온 영화 아바타 이런 게 있잖아요. 물의 길이라고 물이 막 영화 내내 나오는데 그거 렌더링 하다 진짜 렌더링이 불 안 나는 게 신기할 정도로 아주 어마어마한 연산이 필요해요. 패스트 트레이싱. 왜냐면 빛이 사방천지에 수십억, 수천만 개가 계산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EB에 비해서 어마어마한 계산이 든다라는 게 패스트 트레이싱의 이 사이클 방식이에요. 물론 이제 사이클 방식도 요즘 컴퓨터 그래픽 그 하드웨어가 그래픽 카드가 좋아져 갖고 이 정도지, 예전에는 이렇게 뷰포트에서도 지금 미리 보기 수준은 이렇게도 이 노이즈 제거한 것만 해도 몇십 초가 걸리고 했었거든요. 정말 장족의 발전이죠. 사족이 너무 길었는데 하여튼 패스트 트레이싱 방식이 이런 거다. 그리고 그림자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빛이 아까 시뮬레이션 한다고 했잖아. 지금 어두운 영역인데 여기 뭔가 반사되는 게 있으면 얘가 밝아지겠죠. 가지고 큐브를 하나의 플레인을 꺼내서 이렇게 하얀색 플레인이 되어 있죠. 자, 이거를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판때기를 이렇게 조명 판때기 같은 걸 해볼게요.
자, 그러면 빛이 이렇게 오니까 이게 반사되는 게 이렇게 보이죠? 그죠? 이쪽에 지금 카메라 밖으로 이렇게 돼도 이 화면 밖에서 하얀 판이 있다는 거를 이렇게 반사되게 밝아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다 빛을 시뮬레이션 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금속이니까 또 반사가 되고. 근데 EB를 만약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되냐? 자, 이제 이렇게 됐음에도, 자, 보세요. 있음 돼도 안 밝아지죠? 그죠? 여기도 뭔가 좀 이상하고, 그죠? 그리고 뭔가 좀 이상한 게, 지금 아까는 사이클일 때 이렇게 봤을 때 아까 하얀색의 판이 보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안 보여요. 그죠? EB는 이제 요거는 이제 레스터라이징이라고 레스터화라고 해갖고 그러니까 게임용 엔진이나 그런 데서 레스터 방식이라 하거든요. 패스트레이싱 방식이라 가지고 화면에 보이는 것만 렌더링을 해요. 무슨 말인고 하니 화면 밖에 뭐 아까 판때기가 있든 뭐가 있든 이제 그런 거는 화면 밖에 있기 때문에 계산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화면 밖에 있기 때문에 아까 하얀 판때기 안 보였잖아요. 자, 화면에 이렇게 보여야 그 반사가 이렇게 이루어져요. 아까 사이클 때는 화면 밖에 있어도 빛의 어떤 다른 튕겨 나온 것들, 그런 정보를 가지고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다 표현을 해주지 않아요. 화면 밖에 있어도 정보가 있다라는 거고, 그 EB 같은 게임 엔진은 레스터화라서 화면 밖에 있는 거는 염두를 안 해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화면 안에 이렇게 들어와야, 이런 식으로 들어와야 이제 보이는 그런 게 되죠. 예시를 한번 조금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 밖에. 요 지금 바닥에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러프니스 재질값을 싹 낮춰볼게요. 매끄러워지죠. 자, 그럼 소화기가 이렇게 되면 소화기가 이렇게 반사되는 게 보이잖아요. 자, 이제 요 카메라 요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화면 밖으로 삐져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보이죠.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요 아까 소화기 보여야 되잖아요. 안 보이죠. 그죠? 이게 레스터화의 한계예요. 그러니까 게임 엔진은 그래서 이 부분이 여전히 이제 한계입니다. 화면 밖에 있는 건 처리를 안 하기 때문에 반사 이런 것들이 아직은 취약해요. 물론 이제 트릭으로서 그걸 표현하는 게 있지만 아직은 사양이 높고 계산이 많이 요구된다. 패스트 트래싱 방식은 광선을 추적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 자 이렇게 있든 자 이렇게 보이건 이렇게 화면 밖에 있어도 자 이렇게 보이죠? 그죠? 자 이렇게 소화기가 이렇게 보이죠? 자 보이지고 지금 화면 밖으로 소화기가 나가도 여전히 광선 추적으로 저기 튕겨서 나온 게 바닥을 통해서 나에게 이제 보인다라는 거죠. 이게 패스트 트레이싱의 특징입니다. 가지고 EB는 이제 요게 아직 한계점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렌더링 F12라고 했죠. F12로 렌더 지금 보면 렌더 프로퍼티에 보면은 지금 사이클로 된 상태에서 이렇게 돼 있는데 EB를 이렇게 빨리 뽑을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강좌를 보고 계시는 분 중에 그래픽 카드가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래픽 카드가 아예 형편없다라고 하시면은 사이클을 쓰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EB는 조금 낫습니다. 조금이 아니라 매우 낫죠. 그래서 EB를 쓰는 게 좋을 거예요. 가지고 이렇게 좀 보시면 얘도 EB도 보면 샘플링이 있어요. 그 뷰포트는 16번을 이제 16번을 계산을 하는 거고 렌더링 할 때는 64번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지고 좀 더 고품질이 나오기 조금 더. 가지고 F11을 누르면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뒤에 배경들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EB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예를 들면은 렌더링 했는데 저 뒤에 배경이나 거슬린다 하면 배경을 뺄 수도 있거든요. 여기 이제 렌더 프로퍼티에 보시면 쭉 내려보면 필름이라 돼 있어요. 필름이라 돼 있었고 여기 트랜스퍼런트라 돼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투명화가 되거든요. 렌더드 모드로 그러니까 미리 뷰포트 모드에서 봅시다. 자, 트랜스퍼런트 이렇게 되죠. 자, F12로 하면은 이렇게 빠지죠. 여기가 빠지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알파가 빠진 공간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렌더 보면 알파가 돼 있죠. 컬러 앤 알파 돼 있고 알파로 넣으면 자, 이런 식으로 여기는 이미지가 있고 검은색은 없는 부분이에요. 포토잭 같은 데 보면 요 체크무늬 같은 거 본 적 있죠? 거기 이제 뒤에 배경 그림 넣으면 이제 그 뒤에 깔리겠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알파를 뺄 수가 있어요. 그죠?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간단히 마지막 뭐 하냐면 요 이제 렌더링을 어느 거는 렌더링에 나오게 하고 어느 거는 안 나오게 할 수 있거든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요거 지금 아웃라인에 보면은 필터가 있어. 필터 여러 가지 쭉 있죠. 소화하게 돼 있죠. 지금 예를 들면 눈깔 요걸 이제 뷰포트 상에 예를 들면 하이드 뷰포트 이렇게 숨겨요. 혹은 완전히 디세이블 뷰포트에서 완전히 나오지만 이건 임시로 숨기는 거고 이건 영원히 안 나오게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해도 이렇게쯤에 옆에 카메라 이렇게 아이콘 있죠. disable in renderer 돼 있죠. 요게 체크가 안 돼. 체크가 지금 이렇게 켜져 있죠. 이렇게 해도 지금 뷰포트에서 숨겨도 F11을 누르면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뷰포트 상에서 숨기는 거랑
카메라를 렌더할 때 순기랑 달라요. 자, 이렇게 안 보이게 했는데 이거 왜 나오냐라고 하면은 당연히 요거 카메라 옆에 거 요거를 그러면 뷰포트에서는 이렇게 나와도 렌더링 할 땐 안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자, 그죠? 짠, 이렇게.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했고 여기 보면 사이클로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사이클 뭐 제 컴퓨터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렌더링을 했어요. 자, 렌더링을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렌더링을 했는데 지금 얘 서로가 영향을 주고받잖아요. 뭐 그림자도 영향을 주고받고 좀 특별한 게 있거든요. 그 필터에 보면은 자, 보시면 이제 튕기는 아이콘이 이제 필터에서 여기 이제 있죠. 튕기는 아이콘이 있는데 플랜 바닥을 좀 더 밝게 해볼게요. 저기 하얗게 하니까 얘가 이제 튕긴 게 이렇게 이제 빛이 이렇게 얘네들한테 올라가죠. 그죠? 여러분 그 영화 같은 보면 반사판 같은 이렇게 배우 옆에 이렇게 두잖아요. 그럼 조명이 옆에서 이제 화사하게 받으니까 밝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나는 이제 예를 들면은 요 카메라랑 소화기만 렌더링을 하게 하고 싶어. 그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바닥이 나와. 근데 바닥을 제거를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얘를 이제 카메라 렌더 인 디스에블 이거를 꺼주면은 지금 이제 뷰포트 상에 보이긴 하지만은 렌더링을 걸면 없죠. 그죠? 없죠. 그죠? 바닥이 없죠. 근데 바닥이 없는데 아까 그 하얀 것만 좀 이렇게 뽀샤시하게 들어가면 이거를 좀 영향을 주고 싶어라고 한다면 요거를 이제 쓰시면 되는데 지금은 얘는 컬렉션으로만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플랜을 클릭을 해서 M을 눌러서 뉴 컬렉션에서 플랜 따로 둡니다. 이렇게 해도 따로 두고 그러면은 이렇게 플레인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얘는 이제 어차피 요 컬렉션의 이제 요것들은 필터들은 밑에 있는 속해 있는 객체들에게 모든 영향을 주니까 자 일단 요거 이제 꺼요. 카메라를 끄고 카메라를 꺼서 얘를 안 보이게 하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가 되는데 이런 상태 된 상태에서 요거 인다이렉트 온리 그러니까 카메라에서 안 보이지만 얘가 이제 받는 어떤 영향 빛의 난반사 이런 거는 어, 두도록 하겠다. 자, 이렇게 켜주면 어떻게 돼요? 카메라에서 안 보이지만, 이렇게 난반사가 되는 게 남아있죠. 그죠? 자, 이렇게 있는 게 남아있어요. 그래갖고, 이걸 뭐 카메라를 켜든, 뭐, 상관없지만. 자, 이렇게 F12로.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밑에 바닥은 없는데, 이렇게 반영이 됐네? 그죠? 자, 이거 인다이렉트 온리를 켜주게 되면은, 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카메라를 끄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카메라를 끄게 되면은, 반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렌더링을 예전 하겠지만은, 인다이렉트 온리를 킴으로써 너는 카메라에서 안 보이고, 네가 이야기한 영향만, 반영이 된다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요것만 켜주면 되는 거야. 그죠? 간단하죠? 자, 이런 식으로 깔끔. 나는 카메라와 요 소화기 요것만 나오되, 배경에서만 빠지게. 이런 식으로. 자, 이 상태에서 예를 들면 홀드아웃이라는 게 있거든요. 홀드아웃은 뭐냐면 얘가 갖고 있는 거를 그냥 이렇게 없애버려요. 얘를 제거해버려요. 그러니까 카메라가 돼 있죠. 이 카메라에 보면은 카메라 얘를 오케이. 얘랑 얘를 하나 더 뉴 컬렉션에서 카메라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다 있는데 이 동그라미 홀드아웃 시키면은 어떻게 되면 이런 식으로 F12 렌더링을 걸어볼게요. 자, 어떻게 돼요? 홀더, 내가 있는 거는 마치 칼로 도려내듯이 그 부분만 잘라내버리는. 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특수한 방법으로 어떤 다른 합성할 때 뭐 이렇게 렌더링 용도로서 체크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뭐 잘 쓰이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것들도 있다. 지금 렌더링은 다 됐는데 얘가 만든 그림자 이런 건 다 있죠? 그림자 다 나와 있죠? 근데 여기만 마치 검열 삭제한 것 마냥 전부 다 오려낸 그런 느낌이죠. 비어 있는 거예요. 알파로 보면은. 알파벳 비어 있는 거예요. 그죠? 다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가지고 이게 홀드아웃 기능, 그 다음에 인다이렉트 온리 기능이 이제 이런 게 됩니다. 가지고 한번 요걸 한번 그 컬렉션을 나눠서 한번 적용해 보면서 한번 렌더링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렌더링을 걸었으면은 이렇게 뽑아낼 거잖아요. 그죠? F12를 하면은 자, 이렇게 이미지가 뚝딱 나오죠? 이제 뚝딱 나오는데 이제 저장을 할 수 있어요. 저기 보면 이미지에 보면은 save 돼 있고 save as로 돼 있고 아주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뭐 png, jpg 뭐 이런 거 어렵지 않죠. 그죠? 컬러 아까 그 배경이 빠져 있다면 당연히 알파가 빠져니까 그때는 RGBA를 해야 되고 RGB로 하게 되면 빠진 부분이 그냥 검은색으로 해서 같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죠? RGBA를 해야 되고 컬러 뎁스, 압축률 이런 것도 해갖고 뭐 저장을 뭐 여러분 원하시면은 뭐 렌더 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저장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렌더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렌더링 이렇게 보면 렌더가 이제 파일이 나왔죠. 클릭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렌더 빠진 요 부분이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뽑아갖고 뭐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